안녕하십니까. 2020년 가을 대한사관 1급 지도사들이 마련한 온라인 역사 강좌입니다. 어서와 진짜 역사는 처음이지. 어제 추석 이후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역사 왜곡의 원인과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역사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는가,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역사를 더 이상 분노하면 안 되는, 하지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역사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지구촌 우리 한국 역사 문화가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은 얼마 전 독일 베를린에서 세워진 소녀상이 일본이 전방위 압박을 해가지고 지금 철거 위기에 몰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직도 역사의 정신을 돌아보고 참여하지 못하는 주변국들의 이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지금 전국의 전 지구촌의 한국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청와대 청원방에 주소 링크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우리 한국의 역사혼을 지키는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본래 우리 역사를 통해 한민족의 잃어버린 9,000년 역사의 건국의 정신, 국통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100년 전 독립운동가 계연수 선생이 합본에서 극적으로 집필되어서 부활한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담은 환당 고기를 통해서 오는 우리의 국통맥으로 본 주제를 대한사랑 전동원 국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오늘 뜻깊은 우리 역사를 아는 참모습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동원 대한사랑 국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왜 얼마나 왜 가지고 와요? 자신이 뭘 가져오는 거야? 지금 아주 형님 전화했는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사랑 총무국장 전동원입니다. 오늘 4강째를 맞아서 환단고기를 통한 우리 국통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양에서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When writing the story of your life, don't let anyone else hold the pen. 자기 이야기를 쓰는데 남한테 펜을 맡기지 마라. 그러니까 일기를 쓰거나 할 때 자기 이야기를 쓰는데 어떻게 남이 그걸 써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린 애라도 자기 자신의 주관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남이 대신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개인적으로는 그게 일기가 됐던 개인이 겪은 이야기가 됐던 그렇지만 이게 국가 차원으로 가면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인디안 보호구역에 가서 그 인디안 역사를 소개해주는 책을 보면 그 책의 저자 중에 인디안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그 역사를 대신 다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신이 말살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남들이 자기 역사를 대신 써준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나 많은 그 국가에서 식민 지배를 당했지만 그 어떤 나라든 식민지의 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기들을 통치한 나라가 그 자기들 의식에 맞게 이거를 왜곡을 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거를 다른 나라에 전파를 하는 거죠. 그 중에도 자기 나라 역사를 온전하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중국 이야기입니다. 1958년, 59년에 모택동이 그 중난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추석궁이 있는데 거기 국향서원에 서옥에 들어갈 때 그 공산당 뭐 교과서 이런 걸 들고 간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역사책을 들고 갔다는 겁니다. 자치통감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 의식이 있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그 시진핑과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화가 있었지만 지금도 미국과 중국 뭐 통치자들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개천절에도 참석하지 않고 그런 현실인데요. 그 1958년도에 모택동이 이런 이제 첫 특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그 표점본을 출판하라. 근데 얼핏 생각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은 한문을 줄줄 읽을 것 같은데 한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끊어 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 역사책에 이제 쉼표를 어디 찍을 건지 이런 거를 다 정해서 그거를 이제 새로 책을 출판을 해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게 장장 20년 동안 300명의 역사학자가 투입이 돼서 이게 나온 책이 24사 중화서국본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지금 현재도 매년 5,000질씩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이 그러니까 그 3,223권 4,683만 글자라고 하는데 이게 몇 질이나 되겠습니까? 이 책의 두께가. 그게 매년 5,000질씩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책을 교과서로 해가지고 중국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 책에 의해서 잡힌 게 중국의 국통맥인 거죠. 국통맥이란 것은 한 나라의 계보인데 중국은 쭉 보시겠습니다만은 하은주, 춘추 전국시대, 진한, 그리고 그 조조유비 나오는 위안호 삼국시대, 위진 남북조,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이렇게 쭉 가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까지 그 틀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보통 이 역사 시작이 이제 옛날에는 그 주나라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은나라는 이제 역사가 아니라 그 신화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은나라의 은허 유적이 나옴으로 해서 이게 진짜 역사 시대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라도 자기들이 이제 역사 시대다. 그 앞에 있는 요순 시대, 그러니까 그 사망 오제 그것까지 진짜 역사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뭐 세상 사람들은 그건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중국 사람들은 자기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저는 좀 이게 보면서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이 중국 역사라고 하는데 이게 다 한족의 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절반 이상은 이민족이 침략해서 세운 역사거든요. 뭐 저 앞에 사실은 하은주, 춘추, 진한까지도 이게 다 동이족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당나라, 수나라 마찬가지고 원나라, 몽고족, 뭐 이렇게 여진족, 거란족 이렇게 다른 이민족이 세운 국가인데도 다 자기들 이제 나라다 이렇게 그 자기들이 포용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그 사마천 사기에도 보면 그 사기의 맨 처음에 오제봉기가 나오는데 오제봉기 뒤에 하봉기, 은봉기, 주봉기 이렇게 쭉 나가다가
춘추 전국시대에 넘어가서 진본기, 그 다음에 이제 한무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사실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나 항우나 모두 초나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통을 초나라로 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진나라를 정통으로 놔서 진나라를 그 맥을 잇는 나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해타산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 놈이 중국을 통치한다. 그럼 나중에 이제 다른 나라가 또 중국을 먹었다 가령,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게 또 중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하고는 좀 시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사실은. 예, 뭐 중국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 24사라는 역사책을 기반으로 해서 국통맥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중국 역사 지도집이라는 이 책을 펴냅니다. 이게 뭐 담기양이 주편을 잡았지만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무려 8권짜리거든요. 근데 이 역사책은 딱 보면 그 진나라 때부터 이미 한반도를 다 먹었어요. 한반도 이쪽으로 그 압록강 하구, 그다음에 평양까지 다 이제 그 중국 땅이다 이렇게 색깔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뒤로는 뭐 계속 그냥 한반도의 일정 부분은 계속 중국이 점령하고 있다. 지난 그 만리장성의 이 어떤 왜곡 문제, 이런 것들이 근원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역사책을, 역사 지도를 이제 완성을 했고, 이 지도집이 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는 뭐 미국이 됐든 영국이 됐든 그런 지도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표현된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게 벌써 82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우리나라 내부에 어떤 그 정리가 되지 않아서 역사 지도집이 제대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 내용은 뭐 볼 것도 없죠. 자, 그러니까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지배했다. 뭐 그런 하여튼 식으로 표현이 됐고, 그 전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은 어떨까요? 연합뉴스에 나온 건데요. 2016년 국민의식을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 47%는 단군이 역사인물이 아니라 가상인물이다, 신화다. 37%만이 역사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 퍼센트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중고등학생이나 이렇게 만나면 너는 단군을 믿니? 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왜 단군이 신화냐 아니냐, 이게 뭐 나의 현실에 그 큰 의미가 없다. 여기도 보면 지금 예스가 그 신화다, 그게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뻔한 거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간단하게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고등학교, 초등학교 국사책인데 고조선 영역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고인돌 비파형 동금 이런 것이 고조선의 표지 유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고조선 색상을 이렇게 칠해 놓은 걸 보면 사실 북한하고 만주하고 이렇게만 표현을 해놨고 남한은 아니죠. 저쪽 바깥 산둥반도 저쪽도 아니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표지 유물이 나오는데 아니라고 하면 이게 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물으면 야, 그 시험에 안 나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저도 뭐 애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만
그 가정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조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야 공부 열심히 해 그러는데 아빠가 와서 야 공부 다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거든요. 그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겠지만, 그러니까 이 어떤 가르침을 내려주는 데 있어서 특히 역사에 있어서 어떤 딱 정해진 확실한 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선조의 정신을 전하지 않으면 이건 필요가 없는 교육이 되는 겁니다. 지난 그 추석 연휴 때 저희 이제 그 집이 그 군위 근처라서 거기 인각사 그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그 인각사에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 인각사 안에 보니까 이렇게 일현 스님 영정을 모셔놓고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한 차를 타고 5분 정도 가면 삼국유사 테마파크라는 게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 보면 사진 보시면 이제 신단수를 아주 크게 멋지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캐릭터나 이런 걸 보면 다 곰이죠. 곰, 뭐 호랑이 이렇게 해서 그 웅녀가 결국 뭐다? 확실하게 이제 곰이다. 이렇게 자꾸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이 사람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국 유사 내용을 이제 곰이 사람이 된 여자와 결혼을 한 그 환웅이 단군을 낳았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신화죠. 이거는. 그리고 사실은 별로 재미도 없는 신화예요. 막 멋지게 뭐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처럼 멋진 그런 신화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재미도 없어요. 신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본연의 이제 역사가 뭐냐? 우리나라 그 선조들이 남긴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기록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선왕조 실록, 세조실록 제7권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팔도 관찰사에게 수서령을 내는 겁니다. 책을 이제 읽는데 고조선 비사, 뭐 대변설, 조대기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삼성 밀기 여기 보시면 안함로 원동중 삼성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수거를 해라. 그 나라에 갖다 바쳐라. 또 어떤 다른 때는 그 닉자 처참이다 해서 이 책을 그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사람은 참형에 처한다. 뭐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그 왜냐하면 그 조선 근대 조선의 통치 철학하고 뭐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에서 이 책들을 소장하고 공부를 하는 것을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책의 그 제목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이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은 책을 수거하라고 할 리는 없으니까요. 이 책들이 다 어디 있느냐? 지금 역사학자들은 이제 다 실전이 됐다. 제일 오래된 책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다. 그 전에 역사적 기록은 뭐 고구려도 유기 100권을 짓고 여러 가지 그 책을 냈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책 자체는 없다. 그게 이제 지금 역사계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지금 나와 있는 조대기, 표훈천사, 삼성밀기 이런 책들이 집대성 되어 있는 책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환단곡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단곡인데 오직 이 환단곡을 통해서만 우리나라 국통맥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환단고기는 크게 5가지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삼성기, 상하, 아까 보신 그 안함로 삼성기,
원동중 삼성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군 세기, 고려 말에 이암, 행촌 이암 선생이 지은 단군 세기, 그리고 같은 시대 범장, 광주에 지금 무덤이 있는데요. 북부여기는 상하 그리고 가서번 부여기를 따로 이렇게 편제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일단 2권이라고 잡았고, 그리고 그 환단국의 70%를 차지하는 이 태백일사, 이맥의 태백일사란 책이 그 8권짜리 구성된 그 5종 13권의 역사서가 바로 환단고기인 것입니다. 제가 그 글자 수를 한번 세보니까 한 48,000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중국 24사는 뭐 몇천만 글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환단고기 48,000자. 글자 수가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니까 어차피 뭐 다 읽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 5권의 5책 13권 48,000자의 그 위력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 내용을 중심으로 과연 우리나라 역사의 큰 틀이 어떻게 전해져 왔나, 그리고 그 지금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내용과 조금 견주어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원문을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기가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인데 안암로의 삼성기 상, 그러니까 이 삼성기는 삼성조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바로 한국 배달 조선의 그 삼성조 시대를 쭉 풀어나가는 책입니다. 이 삼성기 불과 그 한문으로 쭉 적힌 글씨로 4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글인데 이걸로 정말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그런 하여튼 굉장히 위대한 내용인데,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오환건국이 최고라. 그 환국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뒤로는 뭐 유일신이 제400력 지천하사 위 독화지신 하시니 광명조 우주하시고 권화생 만물하시고 장생구시하사 항득쾌락하시고 승유지기하사 묘계자연하시고 무형이현하시고 무위작하시고 무언이행하시니라. 뭐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만 그 기운을 좀 느껴보시라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환인이 여기 감군으로 거우 천계하사 부석 발화하사 시교 숙식하시니 위지 환국이요 시위 천재 환인시이다. 또 이 환인시는 역칭 안파견야인데 전 7세로 돼 연대는 불가고야다. 7세의 환인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삼성기 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국이란 것은 워낙 오래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몇 년도에 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식의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삼성기 상하 그리고 태백일사에 보면 환국 본기가 있거든요. 그 삼신오제 본기 이걸 쭉 읽다 보면 우주 광명 환의 문화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환국 본기 내용을 보면 간거 천산하사 주제 천신하신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계 자호의 환이다. 그 스스로를 환이라고 불렀다. 광명의 그런 존재. 환하다, 우리나라 말에 환하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침에 해가 뜰 때는 동산에 올라가서 이 광명을 숭상했기 때문에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저녁에는 서천으로 가서 모두 달려가서 그 달이 떠오르는, 동쪽에서 달이 떠오르는 그 곳을 향해서 절을 올렸다. 그런 아주 그 시적인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국의 그 스케일을 보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지금 전 7세라고 했는데 7분의 환인이 3301년, 굉장히 긴 기간인데 그 7분의 그 장수 문화가 있었다는 그런 풀이가 있는데요. 12개의 그 분국이 있었다. 12분국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삼성기 하 그리고 황국 봉기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사실 환단고기가 아니면 좀 듣기 힘들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3.1절 선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래 뭐 이렇게 국가 이름이 쭉 나오죠. 단군 조선이죠. 부여 삼한 삼국 이렇게 쭉 해서 계승이 되어 왔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임시정부 그리고 한국 독립당은 한국을 국가명으로 분명히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있었다. 예,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그 한국의 정신문화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 한국 구전지서가 있어요. 한국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문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서가 바로 천부경입니다. 천부경 81자인데요. 이 전문이 환단고기에 실려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부터 읽는 겁니다. 이렇게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일시무가 일을 시작을 한다. 뭐 이렇게 푸는데요. 석삼극이라도 나눌 석자니까 삼극으로 나누어도 무진본 여기서 끊습니다. 그 근본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삼극이 뭐냐. 이게 천일, 지일, 인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천일이 1이고 지일이 2고 인일이 3이다. 그래서 이 천지인이 바로 이 한국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정신문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그리고 그 천지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인, 그래서 이 인일은 태일이라고도 한다. 그 천일, 지일, 태일을 가지고 우리는 삼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은 곧 3이고 3은 곧 1이다. 예, 그런 어떤 철학이 한국으로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는데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쭉 내려가서 이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인중천지일, 이게 지금 말씀드린 바로 마음속에 사람 속에 천지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 천지의 일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태일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태극기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기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태극기를 설명할 때 그 이제 흰색은 뭐 평화를 상징한다. 빨간색, 파란색은 조화를 상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은 그 태극기의 근본 원리가 바로 이 복희 8개, 이 복희 8개의 일간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례,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판군지 그 8개의 괴가 있고 그 괴 모양을 그대로 기운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태극인데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4개를 이제 빼고 근공감리 4개만 남겨놓은 그것이 태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8괴란 것도 천진 3개의 괴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철학은 이 천부경, 그러니까 천지인의 그 세계로부터 쭉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뭐 색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재미가 없죠, 이것도.
그리고 본질을 설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그런 것이 배달국으로 정통성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요거는 읽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달국은 18분의 환웅천왕이 통치를 하셨는데 1565년의 그런 영년이 있었다. 18세 환웅이 이제 1인당 재위 기간이 거의 뭐 78년 정도 이렇게 장구한 시간을 하셨는데, 이 한국에서 바로 그 배달로 정통성이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는 것이 그 삼국유사 그 고조선입니다. 자, 삼국유사 고조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삼국유사 고조선기는 그 우리나라 삼국사기가 있지만 거기는 사기에는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중심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전 역사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삼국유사 고조선 첫머리에 보면 위서의 운, 내왕 이천제에 유단군 왕금 입도 아사달 하시니 개국호 조선하시니 여고 동신이라. 그러니까 위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위나라에서 나온 그 역사서 위서인데, 거기에 내왕 이천제 2000년 전에 단군 왕금이 있었고 아사달에 도읍을 했고 나라를 세워서 조선이라고 불렀다. 그 때는 고라는 것은 이제 요임금 요순할 때 그 요임금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때와 같은 때다. 근데 하여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때 벌써 위나라 역사책을 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나라 그 장수 관구검이 고구려를 3세기 244년에 고구려를 침공을 했는데, 그때 고구려의 왕이 동천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천왕이 처음에는 그 관구검을 물리칩니다. 그랬다가 너무 교만해진 나머지 뭐 너무 대충 이렇게 하다가 크게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저 함경도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 수도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 관구검이 환도성을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 있던 도서관을 털어버리죠. 우리나라 역사책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불질러 버리고, 고구려 역사가 또 이렇게 또 손상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위나라에서 그 고구려 역사책을 가지고 가서 이제 보니까 이 동방의 역사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거를 자기들 역사서에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전해지는 위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동방의 이런 어떤 역사의 그 큰 맥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볼 때 이게 자기들하고 배치가 된다 이러면 이게 서서히 뭐 확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해지는 위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그 왕침의 위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 유사 고조선 부분은 단군조선의 건국사, 그러니까 인데 갑자기 지금 한국에서 배달로 넘어가다가 이게 단군조선이 나왔는데, 왜 이게 그 삼국유사 고조선조가 여기에 나왔냐 하면, 사실은 그 뒷부분부터는요 이게 그 배달국의 어떤 역사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뒷부분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글로 제가 풀었는데, 고기에 이르기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고기의 운 석유 환국이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서자부의 환웅이
천하를 건지려는 뜻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환국을 다스리는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이런 뜻을 아시고 삼위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널리 홍익인간이죠. 인간에게 이로움을 줄 만한지라. 그래서 아들에게 천부와 인세계를 주어 이곳을 다스리게 했는데 환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어 신시라 이르시니 이분이 환웅천왕이다. 그래서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주곡, 주병, 주형, 주선악 이렇게 주오사를 하시고 360여 가지 이게 쭉 보면 환웅의 그 배달국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웅족과 호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웅족과 호족이.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웅족과 호족,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죠. 같은 굴에 살았는데 동혈 이거 그 혈이란 것은 꼭 그 산을 파고 들어간 굴이 아니고 옛날엔 집 터자리를 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굴에 살았는데 이 환족의 그 문명을 3천 명이 와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열었으니까 그걸 존경을 해서 그 동참을 하고 싶다 이렇게 빌었다. 이에 환웅께서 쑥과 마늘을 내려주시며 100일 동안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인간의 참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근데 이 웅족은 21일 동안 이거를 먹으면서 능내 기한 그 차갑고 굶주리고 한 것을 참으면서 이겨내서 됐는데 호족은 그걸 못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되지 못했다. 그 웅족 여인이 그 이후에 혼인할 곳이 없으므로 계속 이제 신단수 아래에 와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환웅께서 임시로 광명의 민족으로 받아들여서 혼인을 하고 아들을 낳으시니 단군왕검이다. 이렇게 지금 나가버리는데요. 사실은요, 이 삼국 유사 고조선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은 삼성기 하고요, 오른쪽은 삼국 유사 고조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정확히 똑같은 글자고 검은색은 조금 다른 거고 파란색은 뭐 개인데 종이고 뭐 그 정도죠. 그러니까 거의 저게 굉장히 내용이 많고 요 삼국유사 고조선 굉장히 축약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동 중에 삼성기 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쭉 읽어보면 훨씬 더 지금 그 한글로 읽은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쭉 펼쳐집니다. 역사적으로. 저 내용을 보면 이게 정말 곰과 호랑이 이런 게 진짜 아니고 웅족과 한족 그리고 그 환국의 그 광명 문화 앞에 조금만 볼까요? 석유 환국인데 중이 부차서원이라 그 백성들이 굉장히 부유하고 숫자가 많았다. 뭐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이해가 되고 나서 사실은 고조선을 딱 보면 이게 정말 그 사실은 어떤 중의적인 그런 뜻을 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고스란히 우리나라 그 개창기에 그 역사가 함축이 돼 있다. 이것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고조선기만 딱 가지고 읽으면 오해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거의 지금 보면 같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도 보면 거의 여기 인턴 글자는 저기 다 있죠. 여기서 이걸 추려낼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저거를 창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아까 아들을 낳으시니 단군왕검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요 사이에 ing생자하고
그 호왈, 단군, 황금 그 사이에 지금 내용이 이만큼 많습니다. 저기 보면 뭐 환웅 그 자오지 환웅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쭉 해서 역사적인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ing생자 해서 여기는 ing생자 유장하니라. 무슨 뜻이냐면 아이를 그 웅족 여인이 아이를 낳으니까 장부책에 써줬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ing생자 호왈 단군왕금 이렇게 해버리니까 애가 낳는데 단군왕금 2세 환웅이 아니라 단군왕금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다. 근데 사실은요, 이 삼국유사 고조선을 읽으면서 이 그 지금처럼 단군 신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안 했어요. 그 언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이만희시류 유명한 이 저기 환국이라고 돼 있는 것을 야 이거는 분명히 환인이야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는 그 환국 배달 조선의 이 역사는 사라지고 환인, 환웅, 단군의 3대 인물사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강요를 하고 세뇌를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 내용은 쭉 보시면 한국에서 배달로 창세 역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8대 환웅 천왕이 있었는데 제위 연도까지 이렇게 다 삼성기 하에 보면 신시 역대기에서 기록이 돼 있고 이분들이 제위가 이렇고 연세가 몇 세 돌아가시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때와 다르게 이 배달국의 역사는 그 신화 중에 뭐 신지 혁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영웅과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 그 기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배달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5세 보시면 태우의 환웅이 있는데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태호복희신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삼황, 오제 뭐 그러는데 이 삼황 중에 태호복희를 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황이 사실은 환웅의 막내 아들이었다는 거죠. 첫째 아들은 다이발 환웅이고 그 막내 아들이 태호복희였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 창세의 역사를 알려면 사실은 동이족의 그런 개념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세 환웅 천왕 때 청구로 옮겼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복희 신농 이렇게 치우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중국에서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태호복희는 인두 사신이다. 사람 머리에 뱀의 몸이다. 염제신농은 우두인신이다. 소의 머리, 소 뿔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치우천은 거의 뭐 완전 도깨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사마천 사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 헌원이 중심이고 그 염제신농이라든지 치우라든지 이런 이제 황제 헌원이 타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포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아까 이런 식으로라도 모시게 된 거죠. 그래서 황제 헌원을 처음에 모시다가 자 염황지손이다. 중국은 염제신농과 황제 헌원의 자손인데 치우는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염황 이재상이죠. 중화 3조당이라는 걸 짓습니다. 80년대에. 그리고 여기에는 치우, 황제, 신농 세 분을 다 모시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치우도 이렇게 자기들 걸로 해버렸죠. 그래서 자, 중국은 하여튼 그렇고 단군 왕검으로 넘어가서 단군 왕검 여기 삼성기 그 단군 부분인데요. 이것도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단군 왕검께서
2333년 무진년에 그 왕검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시는데 그 어머니가 웅시 왕녀였다. 14세 때 왕이 되십니다. 그 조그만 그 나라의 왕이 14세 때 비왕이 됐다가 38세 때 전 그 영역을 아우르는 단군 왕검으로 등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군 조선에 대해서는 진한, 번한, 마한 이 삼한의 관경제가 있었다. 삼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한에는 그 하얼빈, 송화강 아사달의 대단군이 계셨고 번한, 마한 이렇게 삼한으로 다스렸다. 이게 이제 기본인 거죠. 이게 원래 북삼한 조선 전기 그러니까 1세 단군부터 21세 단군까지는 이런 체제로 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3조선을 지난 이게 22세 색불로 단군 때 이게 3조선으로 바뀝니다. 삼한이. 그래서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일본 사람들이 왜곡을 해서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다. 단군조선은 매우 짧았고 기자조선은 중국에서 보내서 이렇게 기자가 봉해졌고 위만은 연나라에서 침입을 해서 이렇게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왜곡된 잘못된 것이다. 자, 그 뒤에 삼성기 상 뒤편으로 가면 자, 여기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병진 주고시에 개국 코하사 대부여. 자, 병진 주고시가 바로 BC 425년입니다. BC 425년에 원래 뭐였습니까? 진조선이었죠. 3조선 중에 진조선이었는데 그거를 대부여로 이름을 대부여로 바꿨다. 그리고 자백악으로 백악산 아사달에서 장단경 아사달로 도읍을 옮겼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 때가 바로 44세 구물단군 때 장단경 아사달로 옮기는데 그때 사냥꾼 우화총이라는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와중에 이제 단군께서 붕어를 하시고 그 43세 단군께서 붕어를 하시는데 구물이 그 장군으로서 이렇게 그걸 극복을 하고 장단경으로 옮겼는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3조선이 병권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진조선의 대단군이 다 통치를 했었는데 이때부터는 대부여가 이제 병권을 갖고 있지만 이쪽에 번조선, 막조선도 같이 군사를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사실을 유념해 두고요. 마지막에 단군 왕검이 자무진 통국으로 2333년 통국으로 47세를 전해서 영년이 2096년이다. 자, 그리고 단군 조선은 이렇게 하얼빈, 송화강 아사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세 단군 때 이왕조 시대, 백악산 아사달, 장단경 아사달 이렇게 넘어갔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횟수도 이렇게 보면 그 1왕조 1048년, 2왕조 860년, 3왕조 몇 년입니까? 188년 그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908년이라는 게 있죠. 여기 삼국유사 고조선에 보면 단군의 수명이 1908세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1908년을 사냐, 신하다. 그 1908세를 살고 산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1왕조와 2왕조의 영년을 더하면 정확하게 1908년이 나온다. 자, 그래서 환국 배달 조선은 40년 모자란 7000년, 6960년에 시간이 된다. 자, 그래서 삼국유사 이제 사실은 북부여하고 이제 부여로 넘어가는데요. 북부여, 동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이 과정이 삼국유사에 다 나옵니다.
고기의 전한서 선제 신작 3년 임술 4월 8일 BC 59년이거든요. 저때 그러니까 누굽니까? 해모수가 4월 8일 날 내려와서 오룡거를 타고 이렇게 쭉 나오죠. 국호 북부여를 세우고 자칭명 해모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때부터 해모수 여기 보면 그 아들이 낳았는데 헤브루다. 그리고 그 헤브루가 이제 동부여로 이렇게 옮겨갔다.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참 재밌습니다만 이 동부여 그다음에 고구려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사기 삼국 유사에 사실은 이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렇게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자 아까 BC 59년에 해모수가 즉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하면 지금 뭐 헤브루가 지금 아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즉위하고 2년 뒤에 아들이 건국하고 이 고주몽 같은 경우에는 또 해모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해모수의 아들. 그러면 해모수 아들이니까 헤브루하고는 배다른 동생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말이 안 되죠. 자 그렇다고 해도 자 한번 봐요. BC 37년에 고주몽이 즉위를 하는데 12살이었다. 그럼 이때 BC 19년에 동명왕이 서거를 하는데 그럼 30살에 돌아가십니까? 동명왕이?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삼국사기 삼국유사로는 역사적 재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제정신 가진 사람이 이걸 가지고 1년 이렇게 역사 기록을 해보면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여의 역사 역시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고구려가 졸본부에서 왔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고구려가 북부여에서 왔다.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로. 그런데요. 삼성기와 그 북부여기 그리고 고구려 본기 이런 걸로 이제 재구성을 하면 이 북부여의 역사, 동부여의 역사가 완벽하게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자, 임술 진시시에 신인 대해모수가 기어 웅심산 하시니라. 그러니까 임술년 같은 임술년인데 아까 BC 59년이 아니라 239년 진시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역사 춘추 전국시대 마지막에 진시황이 등극을 했을 때 임술년이 딱 한 번 나오죠. 그게 BC 239년인데 그때 해모수가 웅심산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정미 한해시에 한나라 2세 황제 해제 한예시에 연추 위만이 절거 섭이 이루할세 번한춘이 위전 부적하여 입회이 망하니 자차로 사만 소설 지중이 태천민을 한수 진남하고 그러니까 남사만이 이렇게 벌어지는 과정 이 요동 지역이 그 각축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로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대부여 이쪽도 춘추 전국시대에 준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번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여와 별도로 병권을 유지를 하는 그런 그였는데요. 마지막에 아까 그 준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 앞에 가서 기자의 후손이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번조선에 왕이 쭉 있는데 75세가 이제 기준이다. 70세부터 75세까지 기씨가 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환단고기의 사망관경 본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환단고기의 주인공 해모수가 나오시는데요. 해모수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멋지게 승오령거하고 폐용관검하고 그 오우관을 쓰시고
멋지게 등장을 하시는데 이 해모수가 대부여를 개성한 북부여를 세웠다. 그래서 이 연도를 보시면 BC 239년에 북부여를 세우고 이 고열가 단군, 47세 고열가 단군이 입산을 하시고 공화정을 거쳐서 이때 찾아가시죠. 해모수 단군이 그 북부여로 이렇게 그 접수를 한다. 예, 자, 그래서 연나라의 위만이 이렇게 쳐들어온 것은 북부여가 아니고 번조선이었다. 노관이 흉노로 망명을 하고 그 부하였던 위만이 쳐들어왔고, 자, 그런 과정을 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유 한무시 하야는 한무제 때 일이죠. 한무제 때는 또 이렇게 넘어왔지 않습니까? 한무제 때 공략한 곳이 어디냐? 바로 위만이 있었던 번조선이라는 겁니다. 번조선인데 그때 자 여기 서암록인 고두막칸이 창의 형병하에 역층 당군했다. 고두막칸이란 분이 의병을 일으켜서 그 한무제가 그 번조선을 공략하고 사실은 겨우겨우 어떻게 했죠. 그 번조선이 자멸한 거죠. 자, 그래서 북부여로 왔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이제 깨져가지고 뜨거하고 이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고두막칸이 BC 108년인데 그때 동명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자, 그리고 한참 뒤에 이 북부여를 찾아가서 이곳에 나의 후손이 이제 그 틀을 잡을 테니 나가라 이렇게 해서 동부여가 탄생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신라 박혁거세 왕의 어머니 선도산 성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구려 본기 맨 끝부분에 보면 사로 시왕은 선도산 성모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북부여 고두막칸의 따님인데 그분이 아기를 갖고 이렇게 잘못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가져서 이분이 동쪽으로 쭉 가서 신라 사로국 그쪽으로 내려갔는데 소벌돌이라는 사람이 이분을 맡아서 키워서 그 신라의 그 왕으로 등극시켰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삼국 유사, 삼국 사기에 사실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삼국 유사에 보면 감통편 선도산 성모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그 지혜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어느 날 꿈에 이렇게 예쁜 그 구슬을 이렇게 달고 예쁜 얼굴이 예쁜 그런 선녀가 나와서 재밌는 이야기 있는데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북부여 이 계보를 이걸로 한번 정리를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북부여는 그러니까 언제다? BC 239년에 해모수가 건국을 했고 2세 모수리 고여사 고우로 이렇게 4세가 전해졌는데 이게 전기 북부여고 이때 고우루 왕이 말기에 고두막 단군이 와서 방을 빼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동생이 즉위를 했다가 바로 이렇게 동부여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부여 도읍은 고두막 단군이 차지를 했고 고두막 단군의 따님이 바로 파소였다. 예, 그렇게 되고 이쪽에 헤부루가 동부여를 세우고 그 아들이 금화, 그 아들이 대소 이렇게 되는데 이 고주몽이 누구냐? 바로 해모수의 아들이 모술인데 그 밑에 아들이 고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고진의 손자가 고모수, 이 고모수가 유화 부인을 만나서 낳은 것이 고주몽이다. 근데 이분은 헤부루가 데리고 가서 낳았고 금화 왕과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동부여에서 이제 거부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제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피신을 와서 이 고문서 단군이 있던 북부여로 갑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소선호라는 그 둘째 따님이 있었죠. 그 결혼을 해서 낳았고 그 동부여에 있을 때 예시 부인도 이제 그 맞아들였었는데 거기에 애를 낳았다. 그래서 이 지금 삼국의
발원이 다 북부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 자, 동부여, 북부여에서 동부여가 나온다. 그리고 고구려가 900년 설이 여기 신당서 그리고 삼국 사기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과 광개토왕 비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 북부여가 바로 고구려의 뿌리라는 그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원고구려, 본고구려, 후고구려까지 대진국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통맥은 저렇게 뻗어나간다 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9천년 한민족사의 국통맥은 황국 배달 조선, 삼성조 시대, 그리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이렇게 해서 다시 삼수, 그리고 고려, 조선,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다. 그리고 이 나라 이름은 하나하나 모두 광명을 상징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자, 이것으로 국통맥 정리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맥의 태백일사 그 편집 후기에 보면 아까 자, 얼른 읽겠습니다. 갑자년에 괴산으로 귀향을 갔는데 마땅히 건신해야 할 처지에 무료하게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근데 집안에 보니까 전해져 오는 책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그 내각으로 들어가서 찬수관 신분으로 그 내각의 비서를 구해 읽으니까 그게 정리가 돼서 태백일사란 책으로 엮었다. 그런데 감히 세상에 묻지 못하고 비밀히 간직하여 문 밖에 내놓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성희 씨 집안에 비장이 돼 내려오던 건데요. 지금 불타고 있는 곳은 그 배달의숙입니다. 저희 우리 사무실도 배달의숙으로 이렇게 우리 이사장님께서 명명을 하셨는데 지금 배달의숙에 그 많은 역사서가 있다고 합니다. 3,000권. 그게 이렇게 불타고 지금 그 이유립 선생 앞에 계연수 선생 그분이 바로 이 배달의숙에서 잡혀서 이렇게 사지가 절단이 돼서 그 압록강에 던져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을 목격한 이유립이란 분이 이 환단고기 한 지를 가지고 내려와서 48년에 공주 대전으로 와서 이렇게 계셨다. 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위나라에서 그 침공을 해서 우리나라 역사책을 다 태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정말 그 역사서 한 장이라도 숨겨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도망을 가든지 했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그 이맥 네. 그런 이 선조들의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환단고기를 어떤 마음으로 접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추석 전날 이 하남당 이유립 선생의 부인이 별세를 하셨는데요. 거기 우리 이사장님 모시고 조문을 하고 왔었습니다. 자, 생략을 하고 해외에 나온 뒤부터 한 권의 책조차 사기 힘들어 어려운 형편이어서 10년을 두고 삼국유사를 좀 보았으면 하였으나 그럴 수 없었다.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면 뭐 중국 24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무슨 환단고기는 물론이고
인터넷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잘 들리십니까? 예, 마지막에 제가 약간 예, 빡이 됐었는데요. 우리나라 환단기 역사책으로 역사를 바로잡고 또 이 환단고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환단고기 책을 구하셔야 될 테고 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상생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스 좋은 앱서 사시면 되는데 만약에 책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저희 그 대한사랑 회원들이 역사 광고뿐이지 않습니까? 국정이 봉쇄되면 그걸 뚫고서라도 이렇게 책을 전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는 그런 그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죠? 질문 시간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질문 들어왔습니다. 질문은 이제 실시간으로 마지막 부분이 끊겨서 못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줌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다시 이야기하죠. 마지막 어느 부분부터 끊겼어요? PPT 좀만 더 넘겨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강의 끝났으니까 같이 말씀 좀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게요. 그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 잠깐 끊겨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부분을 조금만 다시 PPT 해주실까요? 지금 저걸로 나가는 거예요? 네, 화면은 이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돼요. 예, 마지막 그러면 이유립 선생님 이야기부터 할까요? 이유립 선생님이 그 배달 의숙에서 계연수 선생님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 그 평안도 sak주에서 남하를 하셔서 공주 대전에서 계속 사셨습니다. 80년대까지. 다시 키울 수 있는지. 그 이립 선생님의 그런 그 사시던 그것이 바로 여기 우리 배달의 속에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그 부인이 신매녀 여사께서 지난 추석 바로 전날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박석재 이사장님하고 역주본 편이신 안경전 상생방송 이사장님 모시고 조문을 했었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는 참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도저히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데 이게 다 역사를 몰라서요. 역사를 아는 정치인이 나와야 뭐 그런 게 해결이 되든지 할 것이다. 통합 그런 이야기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마지막 단재 신채호 선생 조선 상고사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단국이 해외에 나온 뒤부터 한 권의 책조차 사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10년을 두고 삼국 유사를 좀 보았으면 하였으나 그 또한 얻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이 조선 상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대역사학자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인터넷에 보면 중국 24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그 모든 것이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책도 생각만 있으면 30만 원 주면 24사를 책을 다 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연구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험된 도리가 아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2년 전에 서울의 안중근 기념관에 갔는데 거기 어떤 러시아 외국인 분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거기 보면 뭐 국가안위 노심초사, 안중근 선생의 휘호조, 1일 부독서 구중생 현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런 이제 글귀가 있는데, 자,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책이 뭐겠습니까? 신문을 읽습니까? 아니면 뭐 중국에서 나온 역사를 읽으시겠습니까? 환단고기를 공부하고 그걸 암송하고 그 속에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저는 환단고기는 세계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환단고기의 뼈대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이야기를 다 더하면 완벽하게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다. 그 토대 위에 외국의 역사를 갖다 붙여야지 되지, 어떻게 외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규정해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의 뼈대로 삼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류 팬들, 지금 우리나라 뭐 BTS나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왜 자꾸 왜곡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식민사관에 왜곡되지 않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남이 지어낸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을 하느냐, 왜 불의한 역사에 무릎을 꿇느냐,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기록으로 배우고, 그 연개소문 같은 분도 삼국사기에 보면 그렇게 왜곡이 돼 있고 나쁜 사람으로 돼 있지만 이 환단고기에 보면 연개소문의 그 당당한 면모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단고기는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환단고기 책은 예스24나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을 한 부 꼭 구하셔가지고 여기 뒤에 바로 이 원전, 이 책을 구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틀을 잡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하려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 대한사랑은 역사 광복군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마지막에 군자를 낳지 않습니까? 뭐 환단고기 공부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국경이 봉쇄돼서 못 구한다, 이런 분 저희한테 연락 카톡만 주시면 저희들이 항공모함을 띄워서라도 그 책을 들고 가서 전해드리도록 하려는 각오가 다 되어 있는 회원들이 지금 잔뜩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강의 내용이 질문 한 가지 해도 될까요? 때문에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고 했지만 그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환단고기로 본 우리 민족의 통례고 함승조의 한국 배달 당군조선 시대가 말살되고 일본이 만드는 역사, 한인 당군의 신화 역사로 이렇게 변조된 그 일제시대 때의 그 금소령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2000년 역사로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다. 9000년 역사에서 2000년 역사로 축소가 된 이 역사의 통례가의 핵심되는 한국 배달 당군조선의 이야기를 오늘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강사님께서 차분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의에 수고해 주신 강사님들 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목요일 이제 일주일 후인데요. 목요일 이 시간에는 제5강
오선 치료를 통해서 본 판단국의 시간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석재 이사장님께서 천문 대장으로 계시고 하늘의 역사를 지켜하시면서 우리 한민족의 그 역사 속에 들어있는 천문 현상 연구를 많이 그날 정말 또 재미있게 우리 그 천문가 둘러서 우리 잊혀진 역사에 대한 이야기. 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대한사랑에서 준비한 역사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제가 마이크를 끌 때 제 마이크를 끌 테니까 그쪽 마이크를 켜주세요. 질문 제가 질문을 그 채팅으로 써드렸거든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는데, 최소한 저희가 잃어버린 이런 역사, 환단국의 역사를 우리 걸로 하려면 최소한 그 삼국유사의 고조선까지는 우리가 이 확실하게 커버할 수 있는 유적지나 유적물들을 좀 망라해가지고 소위 그 중국 애들이나 일본 애들이 잘못 그동안에 왜곡시켰던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제 말씀 들립니까? 이걸로. 네, 들립니다. 네, 예,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금 수십 년 전에 홍산 문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배달 신시 그리고 송화강 아사달 그런데 유적지가 지금 사실은 다 중국의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자기들이 그걸 다 발굴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기 전에는 그걸 공개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중국이 아무리 감추고 하려고 해도 그 역사 문서를 쥐고 있는 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그 역사 유적지, 홍산문화라든지 지금 그 신시 그리고 아사달, 예, 하가점 하청문화, 네, 지금 고조선 문화가 하가점 하청으로 이렇게 다 증명이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뭐 전문 역사학자는 아니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 이 역사 문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봐야지 사실은 그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게 파가지고 이렇게 봐도 그걸 해석할 역사적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해도 역사 조작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본연의 그런 그 고고학적 그런 정명이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어차피 중국이 뭐 지금 저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지만 뭐 그게 사시장처럼 얼마나 가겠습니까? 역사를 왜곡해서 하나로 규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뭐 신장 위구르라든지 티벳이라든지 그 지금 심각한 상황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속 이 국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중국은 뭐 여러 나라로 나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바로 환단고기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다 앞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가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반가웠습니다. 네, 김정배 수고하셨습니다. 협의장님 반가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에는 네. 우리